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시작이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좋았던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조금 주춤했던 업종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의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달리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든든한 월요일 지원군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서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이주현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또 매의 눈으로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사실 뭐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오르는 그런 장이라서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어요. 아, 다 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로 수급이 쫙 쏠려서 가져야지 저한테 좀 쉬운 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답이 명확하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오늘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하니까 뭐 어느 걸 잡아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을 네. 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6월 14일 날에 올선을 이탈하고 여기 이제 상승폭의 중심 가격인 2,55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금요일 날 딱 그 구간을 이탈시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1시 라이브에서 이제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올선 위로, 11선 위로 갭이 떠버렸죠. 그동안에 이제 미증 시가 좋았을 때는 갭이 떴다가 그냥 쭉 가라앉는 그런 흐름들을 한 두어 차례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갭이 떠서 밀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서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까지 21선까지 돌파를 시키는 맞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7월의 첫 거래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월봉을 딱 봤을 때 제가 6월 달은 음봉, 7월 달 양봉 가능성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뭐 한 10년간의 이런 그 7월에 상승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나요? 7월에 대체적으로 안 좋았나요? 아니요, 한 50%는 올랐었어요. 진짜? 아, 그 약간 썸머랠리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동전 던지기처럼 5대5로 10년 동안 5번 7월이 좋았고 5번 안 좋았고 그게 뭐야? 좋은 거 최근 3년 네. 7월이 좋았었어요. 최근 3년 좋았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의 트렌드는 7월이 좋은 좋다. 장이었다. 그래서 이번 달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네. 조정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끝났다 보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제가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비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그 전부터 이미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왔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다우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상승장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끝내고 상승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서울경제TV 애청하시고요. 종목들 많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두 분이 뭐 시장 너무 잘 봐주고 계시지만 임상현 전문가님도 누누이 이야기하셨죠. 7월이 좋을 거다. 예. 시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7월은 홀수달입니까? 작수달입니까? 정답, 홀수! 예, 홀수달이니까 오른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했죠.
야, 2022년 작년은 짝수달이었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3년은 홀수달이기 때문에 1월이 좋으면 그 해는 좋다는 주식 경험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7월은 홀수달이기 때문에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제가 지수 목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남들은 뭐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올해 2,900까지는 갈 거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잠깐 뭐 체크를 해보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1월 초에 워낙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 일파의 고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돌파와 안착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와 안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의 안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입니다. 물론 종목으로 보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삼중바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박스권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1선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1월 달 급등을 다 거의 반납하는 쌍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만 지수는 평균이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을 형태를 띠고 본격적인 2단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중에 현재 1년이라는 어떤 상승의 시간에 절반에 해당이 되는 6개월. 왜냐하면 1월 첫날부터 올랐기 때문에 6개월이 되면 전환점이기 때문에 제가 7월 초는 분명히 오를 걸로 좀 확신을 좀 했던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강세의 흐름들이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10월 달에 약간 변동성이 약간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왜? 5단위, 10단위는 또 변곡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은 뭐다? 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날부터 그 흐름이 딱 맞아서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이렇게 소름 돋는 정확한 시황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와 보시죠.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총 4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죠.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를 울렸던 종목 중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이죠.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능 고도화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에 이 반도체 계측 장비 업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14.29% 오른 채로 28,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HBM 수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던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웠다 써주셨고, 임상현 전문가님은 어부질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부질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오늘 호재 같은 경우는 네. HBM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에 그 현재 이제 미국 관리했던 현재 중국 방문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어떤 규제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첨단 공정에서만 어떤 장비 규제를 했지만은 레거시 어떤 공정, 다시 말해서 전통적이고 가장 이제 대중화된 공정까지도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업체하고 미국과 우호적인 그 현재 업체에서 장비 어떤 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장비 규제는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도 현재 일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납품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반사 수혜가 반도체 장비에서 굉장히 거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 규제가 되기 전에 어떤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과소효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대한 어떤 핵심 수혜 개념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 현재 H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엔비디아의 어떤 그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들은 분명하게 HBM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2부 시간에 제가 이제 특집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엔비디아의 어떤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해서 분해를 할 건데 결국은 현재 고대역폭 메모리였던 부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 업종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저점이 18,0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마디가 약 26,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약 27,000원 잡고요. 27,000원 잡고 한 번 더 오른 다음에 한 번 오르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36,000원이 되면은 저점에서 벌써 이제 더블이 되는 자리가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갈 때 가더라도 또 한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 2,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드는데 파동은 보통 여기서 왼쪽에 그거 보면 보통 2단으로 오르고 1단으로 조정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6,000원까지 갔다가 25,000원 지금 가격까지 다시 한번 현재 21선까지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존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워낙에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방금 차트도 좀 보고 넘어왔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거래대금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거래대금이 조금 더 터졌으면 그럼 괜찮았을까요? 이제 거래대금이 아쉽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보통 거래대금 한 500억,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나의 네. 기준이다. 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그렇게 좀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거래대금이 이 정도면 매매를 붙이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워낙 네.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또 함께 사고 함께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테마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AI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에서 큰 테마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 이슈 이런 부분에서 이 AI라는 것에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후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냐면 반도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뭐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식량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하듯이 큰 테마가 있을 때는 항상 그 테마를 가지고 거기서 가지치기를 막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는 것도 역시나 AI의 그 메가 트렌드 거기에 따른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 AI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드웨어 하니까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주로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여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HBM 이라고 해서 이 메모리를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저희는 없다고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네.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하나의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로스테크 같은 경우는 네. 약간 후발주기는 해요. 기존에 차트 잠시 보시면요.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뭐 HBM 이제 장비 관련 주죠.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에서 뭐 24,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레이저셀 이 종목 역시 보시면 이제 8,000원에서부터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스테크가 지금 최근에 조금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후발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래 대금이 아마 한 1,000억 정도 터지는 시점, 네. 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 목표가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단기 조정 받았다가 또 올라가거나 하는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좀 편안하게 조금 더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음봉 뭐 한두 차례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새롭게 보시는 분들과 또 보유자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린 만큼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신성 ENG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성 ENG 반도체 공장에 필수로 설치되는 청정실, 그러니까 클린룸 설비를 공급하는 종목이죠. 신성 ENG가 전방 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해 실적 악화 속에서도 올해 50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죠. 오늘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26.55% 상승한 채로 2,95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봐도 좋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 그대로 장대 양봉이 떠줬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클린룸 대장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팔방미인이다. 두 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왕 할 거면 대장주 해라 네.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클린룸 대장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인정해야죠. 네, 인정. 오늘 시세 자체가 나는 대장이야, 내다 하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뭐 한 10손가락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이 한 4천억 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이런 종목들 테마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세에 딱 나오는 것들 중에서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은 상따를 해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 많이 네,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상한가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물어본 종목들 대부분 상한가 못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왜요? 오늘은 갈 수 없는 장이에요. 아, 너무 분산돼서? 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멍멍이 송아지가 가는 장은 상한가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특정 종목들로 거래대금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 아침에 정말 거래대금 없이 시작하자마자 팍 들어가는 그런 상한가 몇 개 아니면 그 이후에는 거의 못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특징에 따라서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있고 못 들어간 장들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장에 해당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들은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수급이 분산되는 날이니까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인류 생존 테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바닥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제 그저께부터죠. 목요일부터 이제 시세를 좀 위로 방향을 잡는가 했더니 오늘 저항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이익, 매출 여기에 80%가 이 반도체 클린룸, 2차 전지도 이제 클린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클린룸에서의 매출이 80%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곁다리로 이렇게 하나 걸쳤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부각이 좀 크게 되면서 네. 시세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이 클린룸 관련주들 신성 ENG가 이제 오늘 크게 터지면서 이슈가 이제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주 찾기가 열심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KN솔이라는 종목이 또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거의 뭐 930억 정도 이렇게 터졌는데요. 이 회사도 클린룸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같이 짝짓기식으로 좀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세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모듈형 뭐 건축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던 SY 역시 기존의 클린룸 패널 관련해서 삼성 뭐 물산이랑 이렇게 같이 화제가 들라는 이런 부분들 개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3종목 뭐 플러스 해서 좀 보신다면 이게 테마의 군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신성 ENG를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거래 대금이 한 4천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짧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저점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신다면 분명 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클린룸 대장이라고 손을 들고 달려줬던 신성 ENG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또 팔방미인이다라고 예. 적어주셨는데 뭐 앞서서 겹치지 않는 내용 선에서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겹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진짜? 짧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물론 이제 네. 그 이제 신성 ENG 부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계속 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어떤 컨퍼런스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어떤 시설을 확대를 한다. 그 중에서 클린룸에 대해서 7배를 확대한다. 그 투자 내용이 팍팍하겠다. 사실 네. 2, 3일 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후속적으로 급등을 해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신성 ENG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클린룸 부분도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드라이룸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태양광 설비 쪽에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태양광 설비, 다시 말해서 기존의 태양전지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셀을 텐텀 셀을 현재 그 코팅하는 그런 어떤 그 장비를 만들고 있고 실제 제조까지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신성 ENG, 그다음에 수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니티스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신성 ENG를 주목한 것은 세 가지가 다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점에서 잘 봐야 된다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에 이제 고점을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점이 2,000원대에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약 5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렸다가 한번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어떤 시세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은 약간 꼭지를 가능성이 많고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가면은 한 4,000원 정도 가면은 거의 꼭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 더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들고 계신 분들은 한 4,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네.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우일선이 깨지 않으면은 또 장대 양봉이 깨지 않으면은 좀 더 들고 가는 전략들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당 종목 정리하고 저희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도체가 핫하긴 한가 봅니다. 세 번째 종목도 칩셋 미디어인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이야기가 살짝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칩셋 미디어, 오늘 차세대 영상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죠. 신경망 처리 장치 NPU의 개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화질 영상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NPU의 출시 프로모션을 9월에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따르면 NPU는 인공지능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2% 넘게 오르면서 38,400원에 마무리가 된 칩셋 미디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뜬구름 잡기라고 적어주셨고 림상현 전문가님은 GPU보다 한 수 위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GPU보다 굉장히 좋은 전력은 덜 쓰면서 처리는 더 빠른 그런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이제 칩셋 미디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영상 IP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의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올랐던 부분이고 이와 연관된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연관된 부분들은 칩셋 미디어 외에 넥스트 칩, 그다음에 텔레피스 이걸 세 개를 하나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GPU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좀 말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CPU의 보조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병렬 처리 방식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호환하면서 어떤 현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인 마무리는 CPU에서 마무리를 좀 짓는 어떤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데 GPU 역할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CPU하고 GPU를 합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GPU, 현재 NPU,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신경망을 모방한 NPU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이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한 어떤 길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개발을 좀 한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칩셋 미디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급등하기 전에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가장 먼저 급등을 좀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2만 원대에서 3만 3천 원까지 60%가 올라졌죠. 그리고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GPU에 현재 NPU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뭘 매매를 해야 되냐? 넥스트 칩. 현재 텔레치피스 이런 부분들이 영상 처리 장치에서 같이 가는 거의 3인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칩 3인방. 관점에서 칩 3인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선도주의 또 움직임을 그대로 현재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칩 3인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쭉 했는데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하면 섭합니다. 네, 에코프로 마지막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결국 또 80만 원을 넘어 9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20.42% 오르면서 90만 8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전지 강세 속에서 에코프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야, 에코프로 100만 원 갈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대장의 귀환 정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계속 봐주시던 이주연 전문가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화려합니다. 황제의 귀환인데 아무도 태우지 않고 그냥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 주는데요. 황제의 귀환 언제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제의 귀환 했죠 벌써. 네, 벌써 했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까지 가는 거는 비밀인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일단 제가 왜 황제라고 했냐면 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아까 전에 신성이엔지처럼 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대장님. 자, 이제 테마들 이제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 부대장. 삼등주, 쫄따구 이렇게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의 귀환이라는 말을 한 번씩 써요. 이 왕이라는 거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 어떤 섹터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PCB라든지 이런 AI이긴 하지만 섹터의 대장, 그다음에 루닛, 의료 장비 의료기기, 관련주의 네, 또 대장이잖아요. 대장이죠. 그런 종목들을 왕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음극재 뭐 대장주가 있어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코스모? 뭐 코스모 신소재 네. 그게 음극재였나? 아무튼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네. 뭐 KBG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튬 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음극재, 2차 뭐 리튬 뭐 이렇게 소재가 나뉘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각 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는 뭐예요? 이 왕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게 황제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의 황제는 에코프로입니다. 왕보다 높은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황제님이 움직이셔야지 왕들이 이렇게 탁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황제의 주식은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에 황제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야. 에코프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도 그럴 것이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졌습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 오늘 10조 조금 넘게 터졌거든요. 네. 4분의 1을 여기서 다 이 커버를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 고점을 두 번 형성하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자리, 추세대 하단자리 말씀드리면서 5월 중순 좀 전에 여기 이제 저점 잡고 올릴 겁니다 이야기 드렸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제발 65만 원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와, 거기를 조금 안 주고 역시나 좋은 종목은 그냥 가네요. 주지 않고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샀어야 됐나? 어제나 그제나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네. 조금 한 번만 더 쉬어가죠라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바로 가네요. 뚫고 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늘 이 상승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외국인들이에요. 네. 3,500원을 매수했거든요. 4월달, 5월달, 6월달 그렇게 매도 리포트를 내고 고평가됐다고 난리를 피우고 안 좋은 기사 쏟아지고. 안 좋은 기사 쏟아지고 했던 그쪽에서 열심히 주워 담아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네. 오늘 이 외국인이 여기서 3,500을 샀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숏커버링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 베팅,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거를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을 숏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싸다라는 거, 여전히 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제의 귀환 에코프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공간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기분 좋게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이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의 후광을 입고 삼보모터스로 임상현 전문가님이 골든벨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6월 달에 또 좋지 않았었잖아요. 힘들었는데 또 삼보모터스로 한번 달려줍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삼보모터스 부분들은 약간 매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좀 하나인데 일단 삼보모터스는 현재 그 기술 이렇게 그 전기차
A차에 대한 어떤 기술적 레벨을 거의 현재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영역을 다 확보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지금 최근에는 배터리까지 뭐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본모터스가 조종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삼본모터스는 가장 초소형 1인용, 1, 2인용 초소형 전기카, 컨셉카도 현재 출시가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조종을 현재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그 거래량이 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요 잠시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 3일 정도 약간 속임수몽 정도 나와주고 5일선이 튀면은 한번 매수 기회가 이제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배터리 이제 배터리 시스템 공식 지정 업체로 선정이 됐던 뭐 세종공업이나 다른 어떤 배터리 시스템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시원하게 수익률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몰래 드린 종목들이 아니죠. 이 시간 통해서 히든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5월 17일에 말씀을 드렸던 삼보모터스 수익률 달성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앞으로의 전략까지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 중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히든 종목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종목명 말고 저희는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 주시죠. 이 힌트 참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이 종목. 일단 힌트 3개. 네.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양극재 많죠. 양극재 생각하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뭐 글로벌적으로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표적인 기업도 있고 그죠? 많은데 오늘 그 표정 관리, 양극재 표정 관리.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힌트가 양극재 관련주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PEG라는 거예요. PEG. 네, 피터 린치? 아니 피터 린치가 만들었던 PEG는 No. 아니고. 근데 피터 린치가 고안해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 피가 아니고 그 PR도 그 피터 린치가 만든 게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PEG가 이제 그 피터 린치 P는 아닙니다만은 그 성장주들을 이렇게 평가할 밸류에이션 때. 측정할 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퍼가 워낙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퍼를 계산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뭐 작년 결산 기준으로 퍼를 계산하면 655 정도 나와요. 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바이오 종목의 무슨 임상 3상의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 정도 이런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지금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퍼로 따지면 계산이 좀 안 된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PEG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네. 현재 이 종목의 2022년도 EPS가 1,385, 1,39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결산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EPS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치가 1,280%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앞에 이제 퍼와 함께 계산을 해보면 PEG는 0.5가 나온다라는 거죠. 피터 린치가 어떤 분인지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이 PEG가 0.5면 사야 되는 거고 1이면 적정 주가고 1.5면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종목이 PEG가
0.51. 일보다 안 되네요. 굉장히 싸죠. 사라는 그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샀던데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네. 라는 거고요. 회사가 지금 양극재 생산할 수 있는 게 71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국내에 LG화학이 양극재를 생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들이 지금 이 회사를 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100만 톤. 그러니까 지금이 16만 톤인가 그렇고 2025년도 2027년도일 거예요. 2027년도에 71만 톤까지 이제 늘려지는데 지금 후발주자들이 2030년까지 그 100만 톤이라는 양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글로벌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은 우리가 항상 주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구체, 그다음에 리튬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몇 안 되죠. 그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 네. 그때는 더 큰 이익률로 여러분들께 아마 숫자로 장부에 딱 찍어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시 보시죠. 네. 자, 보시면 차트가 멋지게 지금 우상향이네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네. 종목인데요.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대한민국 사람들 3세판 좋아합니다. 숫자 3 좋아하죠. 네 번째 결국 돌파를 해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뭐 저도 참 궁금한 그런 종목인데요. 우리 골든벨 울리는데 몇 퍼센트 오르면 되죠? 10%. 네, 10%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종목이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들어오시면 이 종목을 콕 찍어서 얼마에 사라까지 얘기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힌트로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표정 관리를 오늘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힌트를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골든벨의 주인공 임상현 전문가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힌트 3가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가 직설적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직접적이다. 첫 번째 부분들은 화면에 이제 다음이란 그 현재 부분들이 나오는데 다음 포털 사이트요? 이제 그 다음 포탈 부분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을 한글이잖아요. 그걸 영어로 옮기면은 그 회사 이름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을 영어로. 예. 이미 저것도 영어인데. 예, 그렇죠. 예. 일단 정답을 말씀을 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예. 다음 두 번째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부분들에 대해 여기 첫 번째 힌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특징주로 가져온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칩셋 미디어가 현재 비디오 영상에 대한 IP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게 필요한 관련된 모든 영상 어떤 신호 처리 이런 부분에 어떤 그다음에 판독 뭐 전송 이쪽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마지막 칩을 어디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영상 처리했던 신호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자율주행에 대한 ADAS 칩
그러니까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업체가 그 기술을 하나씩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이미지 센서를 영상 신호 처리 고화질로 갈수록 현재 영상 처리, 신호 처리 별도의 ISP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칩을 일단 첫 번째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두 번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메라가 현재 자동차에는 여러 대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대 달려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영상 전송 기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전송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 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무리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영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것은 신호등이고 이것은 사람이고 이것은 그 건물이고 하는 것들을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 대한 어떤 구별 이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다스 관련된 SOC의 어떤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을 모두 이제 조합하는 최종 단계의 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고화질 영상 신호 처리 ISP, 네. 두 번째는 고화질 영상 현재 전송 기술인 AHD, 세 번째는 영상 인식 관련된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차량 내에 탑재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들이 아파치라는 어떤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현재 영상 전체적으로는 아다스 칩을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이게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 그 아다스 칩 외의 부분들은 현재 지금 고급 자동차에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의 내용은 한번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중 어떤 채널의 움직임들인데 세 번째 급등을 이번에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칩 3인방은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IP가 오늘 22%가 급등을 좀 해줬던 부분이 있고 텔레칩스가 15% 급등했다가 내려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분들이 한번 20일 주기 사이클에서 한 번 더 튀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최근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의 칩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자율주행에도 인공지능 학습 현재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제작 업체 쪽, 칩 쪽에서도 순환매가 들어와줄 걸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내용. 또 추가적인 재료 이런 부분의 모든 것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1부 끝나고 2부에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모든 것,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해부터 완벽하게 다 좀 해드리려 할 테기 때문에 네. 현재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이 노란톡 안내 자세하게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반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